감염병의 역사적 발전사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로 나눠지는데요. 고대기는 기원전부터 500년까지, 중세기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 황립기는 1850년부터 1900년까지, 발전기는 20세기 이후를 뜻합니다. 그럼 고대기부터 황립기까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고대기입니다. 고대기에는 신벌설이 주장되었는데요. 전염병의 원인이 신이 내린 벌로 생각하였습니다. 유행병과 풍토병은 초자연적인 힘 또는 신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신이 인간을 벌하는 것으로 믿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고대기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장기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지진, 홍수, 화산 폭발, 해성의 출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 즉 독기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고, 질병의 발생은 온도와 습도, 주거지의 조건, 계절 등의 환경 요인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세기 점성설 시대입니다.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 전염병이 만연하다는 것이며 전쟁이나 천재지변도 이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한 시대였는데요. 즉, 질병 발생이 물리적 상태와 관련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명기 접촉 감염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접촉 감염설 시대는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패스트가 환자 부근에 건강한 사람에게 잘 전염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14, 15세기 유럽에서 대유행한 천연두, 패스트 등을 예로 주장하였습니다. 미생물 병인론 시대라고도 하는 황립기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아고스티노 바시가 누에병의 원인 곰팡이인 백강균을 발견하였고 최초로 미생물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루이 파스테르는 실험을 통해 부패의 원인이 미생물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며 질병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던 자연 발생설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죠. 같은 시대에 로베르트 코흐는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의 배양과 염색 방법, 그리고 고형 배지를 이용한 순수 배양과 분리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에는 미생물이 질병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온 각종 전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입니다. 6에서 8세기 그리고 1347년에서 1351년에 유행한 전염병인데요. 541년 이집트에서 유행이 시작하여 8세기 중반까지 4천만 명이 사망했고 1347년부터 전 유럽에 유행하여 5년 동안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1518에서 1520년에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류 역사상 5억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매년 3천여만 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해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지만 전 세계적인 백신 보급으로 인해 1979년부터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817에서 1823년과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유행했었는데요. 인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8차례나 유행해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고 1850년 3차 유행 시 영국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여만 명의 결핵 신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300여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독감입니다. 이 독감은 1918년 스페인에서 시작한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2,500만에서 5천여만 명이 사망하였고 1957년 아시아 독감으로 100여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으로 70여만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은 에이즈입니다. 1981년에 유행한 이 에이즈는 202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여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데요. 1981년 최초의 에이즈 환자의 발견 이후 2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매년 300여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유행했었는데요. 1996년부터 2002년 말까지 광우병으로 인한 변종 CJD 환자가 영국에서 129명, 프랑스에서 6명,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에서 각각 1명씩 보고되었습니다. 2002년에 유행한 사스를 볼까요?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한 21세기 최초의 신종 전염병으로 수개월 만에 30여 개국으로 확산되어 8,43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에서 813명이 사망하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00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공황을 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많이 이슈가 되었던 전염병 중 하나인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1997년 홍콩에서 AH5N1 바이러스에 의한 최초의 인체 감염이 확인되어 18명의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 가운데 6명이 사망하였고 2003년 중국 복건성 방문 홍콩 가족의 2명 환자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 초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여 환자 34명 중에서 23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일대에서 27명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8월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돼지에서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N1이 검출되었습니다. 감염은 무엇일까요? 감염이란 병원성 미생물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조직, 체액, 표면에 정착하여 증식해 세포와 조직에 병리 변화를 일으켜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 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감염 전파의 3대 요소로는 미생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감염원, 감염원에 의해 감염된 감염체인 숙주, 그리고 전파가 있습니다. 이 전파가 차단이 되면 감염원이나 숙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감염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감염병의 생성 과정은 병원체, 병원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전파, 신숙주 침입, 신숙주의 감수성과 면역, 이 6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 대책은 6가지 과정 중 1가지 요인을 없애는 것에 있습니다.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병원체입니다. 병원체는 인체에 침입하는 미생물을 말하는데요. 이 병원체가 있어야 병이 생깁니다. 종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 매개곤충인 리케치아, 가장 큰 병원체인 기생충, 그리고 진균 또는 사상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소입니다. 병원소는 병원체가 저장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 병원소는 인간 병원소, 동물 병원소, 토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병원소는 다시 환자와 보균자로 나눠집니다. 환자는 유증상자인 현상 감염자와 무증상자인 불현성 감염자가 있고 보균자에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을 볼까요? 여기에는 폐렴, 백일해, 홍역, 수두, 천연두 등 호흡기 계통으로 탈출,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폴리오, 기타 장질환 등
소화기 계통으로 탈출, 매독, 임질 등 비뇨 생식기 계통으로 탈출, 한센병, 무좀, 습진 등 개방병소로 직접 탈출, 말라리아, 매독, 에이즈 등 흡혈성 곤충, 주사기 등에 의한 탈출인 기계적 탈출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파입니다. 전파에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는데요. 직접 전파는 병원체가 매개체 없이 새로운 숙주로 직접 전파되는 것을 말하며 감기, 결핵, 홍역 등의 호흡계 질환이나 성병, 피부병 등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 간접 전파는 배출된 병원체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숙주에게 운반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매개체로 인한 전파로 모기, 이, 파리, 벼룩, 진드기 등 매개곤충인 활성 매개체와 물, 우유, 식품, 공기, 토양, 계달물, 즉 환자의복, 책, 침구, 완구에 의한 감염병 전파 등의 비활성 매개체가 있으며 이외에도 공기 전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매개체와 그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에 대해 살펴볼까요? 모기는 말라리아, 사상충증, 일본뇌염, 황열, 댕기열, 파리는 장티푸스, 이질, 폴리오, 참진드기와 좀진드기는 재귀열, 신증후출혈열, 수면병, 이는 발진티푸스, 재귀열, 쥐벼룩은 발진열, 패스트, 재귀열, 쥐는 렙토스피라증, 살모넬라증, 소아마비, 물고기는 간흡충증, 개는 폐흡충증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숙주의 침입을 보겠습니다. 병원체의 침입 방식은 탈출 방식과 대체로 일치하는데요. 주로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계통 및 점막과 피부를 통해 침입합니다. 병원체에 따라 침입 경로가 정해져 있으며 경로가 달라지면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견병 바이러스는 피부를 통해서만 감염되며 입으로 침입 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생성 과정의 마지막 여섯째, 신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수성이란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감수성이 높으면 면역성이 낮으므로 질병이 발병되기 쉽습니다. 면역이란 어떤 특정한 감염군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여 임상적인 증상을 없애거나 가볍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선천 면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유전되는 저항력으로 인종, 종족, 개인 특이성에 따라 다릅니다. 후천 면역은 다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집니다. 능동 면역에는 과거의 헌성 또는 불헌성 감염에 의해 획득한 면역인 자연 능동 면역과 접종에 의해 획득한 면역인 인공 능동 면역이 있으며 수동 면역에는 태반 또는 모유 수유에 의한 면역인 자동 수동 면역과 회복기 환자 혈청 주사 후 획득된 면역인 인공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하려면 환경 위생 조건을 개선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환경 위생 관리와 예방접종 실시로 방어 기전을 통해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역증강 방법, 질병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서 질병의 경과를 가볍게 지나도록 하거나 합병증을 줄이고 희생자를 적게 하는 예방되지 못한 환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11개의 군으로 나누어지며 대표적으로 5가지 군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1군의 경우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시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제2군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감염병을 말합니다. 제3군은 간헐적으로 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 군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확인해 보세요.
제4고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합니다. 제5고는 기생충 감염증 정기조사 질병을 말합니다. 각 군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확인해 보세요. 세균으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균성 이질인데요. 세균성 이질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발생이 적습니다. 영양 상태가 불량한 열대와 아열대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원인군은 시겔라 속입니다. 세균성 이질의 균은 그람음성 간균이며 호기성입니다. 물과 바닷물에서도 생존하며 열에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석탄산에서 16에서 30분에 사멸합니다.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오염된 의류, 기구, 손 및 음식물, 쥐나 파리에 의해 오염된 식품에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2에서 3일이며 식욕부진, 복통, 오한, 설사, 38에서 40도씨 발열, 대장벽의 궤양, 점액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쥐, 곤충, 식품 침입 차단하거나 60도씨에서 10분 가열로 병원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를 볼까요? 장티푸스는 제1종 법정 전염병 중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장기 보균자가 많습니다. 원인균은 살모넬라 TP 속입니다. 균의 성상을 보면 그람음성 간균이며 숙주는 사람입니다. 발육 최적 온도는 37도씨의 pH 7.0이며 저항력 강합니다. 분변에서 생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환자의 혈액, 분변, 요 중에 균으로 오염된 의복, 기구, 손, 음식물, 물, 그리고 원인 식품인 얼음, 어패류, 두부, 우유 등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 7에서 14일, 전신권태, 40도씨의 고열, 피부 발진, 두통, 헛소리,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병후 평생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의 경구 감염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풍토병입니다. 원인균은 비브리오 콜레라 속, 콜레라 독소로 격심한 위장 증상을 나타냅니다. 균의 성상은 그람음성 간균이며 통성 혐기성입니다. 작은 콤마 또는 바나나 모양의 균으로 60도씨에서 30분, 100도씨에서 1에서 2분, 0에서 10도씨에서 5에서 10일, 분변에서 1에서 2일 이내에 사멸하며 얼음에서는 3에서 4일 생존합니다. 환자의 구토물과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으로 오염된 음식물과 음료수, 어패류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10시간에서 5일이며 복통, 쌀뜨물 같은 설사, 구토, 갈증,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며 항생제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디프테리아에 대해 보겠습니다. 디프테리아는 코, 목, 편도선 등의 국소적 염증이 나타나는데요. 체외 독소 분비하는 전염병으로 원인균은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입니다. 균의 성상은 그람 양성, 무포자 간균이며 58도씨에서 10분, 100도씨에서 1에서 2분에 사멸합니다. 재채기나 기침의 분비물로 인한 비말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2에서 5일이며 코, 목, 특히 편도선에 국소적으로 염증이 발생합니다. 성홍열은 용혈성의 연쇄상구균의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염증, 체외 독소 분비하는 전염병으로 원인균은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입니다. 균의 성상은 연쇄상 구균으로 보균자와의 직접적인 호흡 접촉이나
인후 분비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였을 때 감염이 발생합니다. 감염 시 40도씨 전후의 고열, 전신의 담적색의 발진, 혀가 딸기같이 증대, 편도선 종창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간염을 보겠습니다. 간염은 간세포 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며 술, 약물, 세균, 기생충 감염 등이 원인입니다. 발열, 관절통,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을 가지며 발견된 순서대로 A, B, C, D, E G형 간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한 번 앓으면 평생 면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B형 간염은 치료제가 많은데요. 감염 시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지만 약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A, B,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흔합니다. 이제 결핵을 보겠습니다. 결핵은 호기성 간균으로 발생하며 원인균은 마이코박테륨 터버큘로시스입니다. 균의 성상은 호기성 간균이며 U형의 경우 병에 걸린 소의 유즙이나 유제품 섭취 시 사람에게 경구적으로 감염됩니다. 결핵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균 처리로 예방할 수 있으며 BCG 접종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모든 연령층에 걸쳐 급성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장염 바이러스로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입니다. 익히지 않은 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존재하며 낮은 온도에서 오래 생존합니다. 약 10개의 소량으로도 발병 가능한데요. 감염 시 증상은 설사, 탈수, 복통, 구토,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급성 설사병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대변, 입으로 감염되며 감염 시 구토와 발열, 피가 섞이지 않은 물설사를 초래하여 탈수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고위험군인 발암성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주요 원인입니다. 주로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고 구강성교 중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HPV는 여성과 남성의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 피부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로 HPV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정상일 때의 자궁경부 모습과 암이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을 자궁경을 통해 본 모습인데요. 일기 초의 자궁경부의 모습은 암세포가 보이기 시작하며 일기 말에는 암세포와 질출혈이 생깁니다. 2기 말에는 암세포가 자궁방까지 침범하고 질출혈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병원소의 역할을 하는 전염병으로 쉽게 말해 사람이 동물을 혹은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을 말합니다. 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을 살펴보면 소에게서는 결핵, 탄저, 브루셀라증, 살모넬라증, 돼지에게서는 살모넬라증, 파상열, 탄저, 일본뇌염, 양에게서는 탄저, 파상열, 개에게서는 광견병, 톡소프라스마증, 폐혈증, 말에게서는 탄저, 유행성 뇌염, 살모넬라증, 쥐에게서는 패스트, 발진열, 살모넬라증, 렙토스피라증, 양충병, 고양이에게서는 살모넬라증, 톡소프라스마증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서식 환경 경계가 사라졌고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지속되었으며
세계가 연결되면서 풍토병에 머물던 질환이 쉽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스입니다.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증 또는 중증의 상부 호흡기 질병을 일으킵니다. 2002년 11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잠복기는 2에서 7일로 약 1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스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에게서 천산갑, 밍크, 뱀이 감염되고 그 중간 숙주를 사람이 먹거나 접촉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는 돼지 유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겨난 바이러스인데요. 전 세계 214개국 이상에서 유행, 약 1만 9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상은 고열과 기침, 콧물, 인후통 등 보통의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했지만 노인 감염자보다 소아와 젊은 성인에게 주로 발생했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4월 28일 첫 확진자 보고된 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2009년 11월 이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신종플루는 1%의 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신종플루는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에게서 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다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의 병원체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전까지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로 주로 환자의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나와 전파되는 비말 감염이 주요 경로입니다. 2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잠복 기간에 아무 증상도 없고 전염도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증상으로는 38도씨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을 나타내는데요. 만성질환 혹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큽니다. 이 메르스는 41%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메르스는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에게 낙타가 감염이 되고 또다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경증 또는 중증의 상부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 발병하여 세계보건기구 WHO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잠복기는 4에서 7일이며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납니다. 백신이나 확립된 치료제가 아직 없어 상당 기간 유행 지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에게서 천산갑, 밍크, 뱀이 감염되고 그 중간 숙주를 사람이 먹거나 접촉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3종입니다. 각 바이러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감염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감염병 관리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감염병의 관리 원칙은 감염병 생성 과정 중에 어떤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감염병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병원소를 제거하여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 질환의 경우 감염원이 되는 동물 병원소를 제거하고 사람이 병원소가 될 경우 수술, 약물을 통해 제거하도록 합니다. 둘째, 감염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적당한 치료를 하면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부터 감염력이 감소하여 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소를 격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격리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나 보균자를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검역이 있는데요. 검역이란 감염병 유행 지역의 감염의식 입국자를 강제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넷째, 환경위생 조건을 개선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환경위생 관리 방법이 있으며 다섯째, 예방접종 실시로 방어 기전을 통해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면역 증강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질병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서 질병의 경과를 가볍게 지나도록 하거나 합병증을 줄이고 희생자를 적게 하는 예방되지 못한 환자에 대한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5대 국민행동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도록 하고 기침을 할 때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익혀서 먹고 안전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예방접종은 꼭 해야 하고 해외여행 전에는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감염병을 확인해 주세요. 보통 기침을 한 번 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에 분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비말로 백일해나 인플루엔자, 풍진, 코로나 등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비말 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호흡기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에티켓을 지켜야 할지 볼까요? 먼저 비말이란 물방울이 날아다닌다는 뜻으로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의미합니다. 비말 감염이란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감염원이 날아다니며 타액 속에 있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을 말하며 호흡기계 전염병의 가장 보편적인 감염 방식입니다.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도록 하며 손수건이나 티슈가 없다면 손이 아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기침이 지속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따뜻한 물과 비누 또는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시행해 주세요.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 위생입니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가장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손 씻기로 세균의 숫자를 줄여주기만 하더라도 감염성 질환의 5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손을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제때 씻지 않을 경우 세균의 수는 1시간에는 64마리, 2시간에는 4,096마리, 3시간에는 26만 마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왜 필요할까요?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보이는 그림은
손을 씻었을 때 얼마나 씻긴 정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평소대로 손을 씻었을 경우 세균이 잘 제거되지 않는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를 시행한다면 세균이 99%까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손 씻는 방법에 따른 세균 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비누로 손을 씻었을 때 세균이 제일 많이 제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 씻기는 세균성 이질과 A형 간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중동호흡기 증후군,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유행성 눈병,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올바르게 씻기 위한 6단계를 살펴볼까요?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르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위험국가인지 확인하고 위험국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긴 팔 또는 긴 옷을 준비하고 손소독제와 콘돔, 모기기피제, 선크림을 꼭 챙겨가도록 하고 여행에 가서는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길거리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며 음식은 익혀 먹도록 합니다. 포장된 음료수를 마시고 모기를 방제하며 과일과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습니다. 해외를 다녀오고 나서 발열, 발진,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역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한 국가와 지역을 알리고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도록 합니다.